공민왕 봅시다. 공민왕. 공민왕은 이응자를 빼면 고민왕 되는 거지. 저는 고민왕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공민왕은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약 10여 년 동안 온 나라에서 수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동안에 노국대장공주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죠. 결혼하면서 온 나라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온 나라가 머지않아 멸망을 하겠구나. 온 나라는 많이 쇠퇴했구나. 이제 고려가 독립을 해도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돌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고려에 드디어 돌아오시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십니다. 개혁을 추진하게 되겠죠. 몽고풍은 호복과 변발풍습을 폐했다. 정방을 폐지했다. 이렇게 나오죠. 호복은 옷복자잖아. 그래서 몽고 옷 폐지했고요. 변발 머리 스타일이잖아. 머리 스타일에서 머리 스타일 폐지했다. 몽고풍 머리 스타일 폐지했다. 정방 폐지. 정방은 당시에 곤문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죠. 최후 때 만들어진 인사기구였죠. 그런데 곤문 세력들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어. 신진 세력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죠. 그래서 정방을 폐지해버립니다. 기철, 공겸 등 친원파를 숙청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왕 5년 때네요. 기철이는 기황후 있죠. 기황후. 온 나라의 기황후의 오라버니입니다. 공겸은 친원파 중에 친원파였죠. 온 나라에 빌붙여 사는 놈들. 그랬죠. 그런데 가만히 이놈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민왕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지네들이 밀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황후하고 짜서 공민왕을 폐위시켜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공민왕이 이걸 먼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철과 공겸을 다 죽여버립니다. 숙청해버립니다. 그래서 친원파 숙청. 친원파를 숙청했잖아. 그러면 이제 온 나라에서 남은 잔재들, 온 나라 남은 잔재들도 다 찌꺼기들 다 버려야겠죠. 그래서 몽고 연호도 폐지하고요. 관제도 폐지합니다. 그래서 문종때 제도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몽고 연호 관제 다 폐지하고 고려 문종때의 제도로 복귀하게 되는 거고요. 복구하게 되는 거고요. 당시에 내정간섭기구 정동행성 이문소를 협파하게 됩니다. 정동행성 언제 설치됐다 그랬죠? 충렬왕 때 2차 일본 원정 후에 세워졌다 그랬었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내정 간섭을 하고 있었죠. 특히 이제 이문소가 내정 간섭을 하고 있었는데 공민왕 때 혁파했다. 없애버렸다. 요동 공략. 같은 해죠. 같은 해. 자, 온 나라가 지금 요동을 차지하고 있죠. 해서 요동을 한번 치게 됩니다. 인당과 채영 등을 하여금 압록강 건너 요동을 공략하게 했다. 왕 5년 때죠. 똑같은 해죠. 1356년도 쭉 갔잖아. 해서 인당과 강준경을 서북 병마사로 임명했고 채영 최부교를 부사로 임명해서 압록강 건너 8개의 참을 공격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공민왕 즉위 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시면 돼요. 이때 고려 독자적으로 요동을 공략하게 됩니다. 쌍성 조금 이따 요동 공략이 또 한 번 더 나와요. 그때는 명나라 합동이거든. 그래서 이게 고려 초와 후기를 고려 초와 후기가 아니라 신돈이 공민왕 때 신돈이 등용했던 때하고 등용 전과 전후를 비교해야 돼. 조금 이따 그랬지. 그래서 등용 전에 요동 공략은 고려 독자적으로 등용 후에는 명나라와 합동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공략했다. 또 같은 해에 바로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공략하는 거죠. 쌍성총관부가 어디 있냐면 여기 보이죠? 여기 쑥 들어가는데 여기 화주라고 써진 데가 쌍성총관부 천령이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를 이제 복속을 하게 되는 거죠. 동북병마사 유인우 등에게 명해서 영흥지방 쌍성총관부를 공략했고요. 이때 이자춘 이성기 부자였죠. 이자춘과 이성기 부자가 이쪽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내영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때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권력의 핵심으로 점점 접근하게 되는 거죠. 쌍성청관부 무력 공략으로 해서 천령 이북당이 수복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혁을 쭉 추진하고 있죠. 개혁 추진하고 있는데 홍건적이 밀고 내려옵니다. 중국에서 홍건적이 밀고 내려오는데 홍건적이 1차 침입이 있고 홍건적이 2차 침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민왕 이때 순환을 당하세요. 홍건적이 1차 침입해서 왕 8년이죠. 서경이 함락당했다고 나왔죠. 서경 함락당했는데 이방실, 이승경, 안우 등이 말 그대로 격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한 4만 명 정도 밀고 내려와요. 격퇴를 했는데 다시 2년 후에 2차 침입이 있게 되는 거죠. 이때는 한 20만 명 정도 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개경까지 함락당해요. 고려 개경이 함락당하고 공민왕은 복주, 안동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 2년 동안 이쪽에 머물게 돼요.
이때 활약했던 장수가 이방실, 정세운, 안후, 이성계 등이 자 활약을 했고요. 개경을 수복하게 됩니다. 약 2년 후에. 그래서 이제 흥왕사의 변이라고 나왔죠. 흥왕사의 변 전에 이제 복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구분해서 1차 때는 서경함락, 2차 때는 개경함락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1차는 홍일서방승, 우리 홍일이 서방님이 이겼네 해서 홍일서방승에서 1차는 서경함락, 이방실, 이승경 등, 그 다음에 이게 복실세우개, 복실복실한 새우를 먹고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실세우개에서 2차 때는 자 개경이 함락됐다. 안동 복주까지 피난 갔다 해서 이방실, 정세운, 안후, 이성계 이렇게 외우시고요. 흥왕사의변. 자, 안동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홍곤적을 격퇴하고 이제 개경으로 복귀할 시점이에요. 그래서 군공을 자 자 군공 공로가 높은가 따지고 있던 시점에 김용이란 자가 있습니다. 김용이란 자. 자, 이방실, 이승경 보면 안후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정세훈 나오잖아. 이 사람들이 홍곤적 격퇴에 굉장히 용맹스럽고 잘 싸워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극복한 거거든. 근데 김용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김용이 먼저 이방실과 안후에게 왕명이다 하면서 정세훈을 죽이게 만듭니다. 이게 왕명이다 하면서 정세훈을 죽이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방실, 안후를 이것들이 정세훈을 죽였네 하면서 또 다시 이방실, 안후를 제거해 버립니다. 왜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김용이 다시 공민왕을 죽이려고 해. 왜냐? 이 사실이 발각되면 지가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흥왕사에 말 그대로 머물고 있던 공민에게 자객을 보내게 됩니다. 흥왕사로 자객들이 갔겠죠. 공민왕이 이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공민왕을 모시고 있던 환관 있죠. 내시 중에 안도적이라는 사람이 있죠. 안도적이라는 사람이 공민왕의 옷을 입고 대신해서 죽게 됩니다. 공민하고 용모가 좀 비슷했나 봐. 대신 죽게 되는 거죠. 자, 충성스러운 신하였죠.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나게 됩니다. 공민왕, 자, 죽을 뻔했잖아. 흥왕사의 변 이후에는 공민왕이 세상을 떠나서 초연한 사람, 옆에 말고 당파가 있는 사람들 말고 세상을 떠나서 권력 세력이 없는 사람을 등용을 해서 개혁 정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찾다 보니까 신돈을 등용하게 되는 거야. 자, 보자, 신돈. 자, 신돈은 덜을 얻었고 욕심이 적으며 미천에서 친당이 없다. 파벌들이 없다. 국정을 살필 수가 있을 것이. 그래서 국정을 살필 수가 있을 것이다. 해서 나는 참소와 이간이 있더라도 신돈 너만을 믿어주겠다.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신돈을 등용하게 됩니다. 근데 1365년 신돈이 등용되잖아. 같은 해에 공민왕의 와이프 노국공주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난산으로 해서 돌아가시게 되자 이때부터 공민왕의 신경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혁이 많이 흐트러지고 조금 사람이 바뀌어갑니다. 일단 전민변정도감 신돈을 등용했잖아. 개혁정치를 추구해 나가는 거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이 전민변정도감은 공민왕 때만 있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충렬왕 때도 있었고요. 우왕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정 때도 있어요. 다 똑같이 고문세족들이 토지를 약탈해가는 걸 돌려주는 기구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개혁도구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역할은 한 거야.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신돈 스스로 전민변정도감의 판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고문세족에 의해서 침탈된 토지 노비를 환원 조치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토지 노비 환원 조치했으니까 국가재정이 확보되는 거죠. 성균관을 중수했다. 이렇게 나오죠. 성리학을 충렬왕 때 수입했다 그랬죠. 성리학을 충렬왕 때 수입했다. 그래서 성균감으로 개칭했다 그랬죠.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색을 임명했다. 이게 나오죠. 여기 봅시다.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색을 임명했다. 이렇게 임명하면서 성균관을 순수한 유학기구로 개편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 신진사대부들 있잖아. 신진사대부를 대거 등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진사대부를 실질적으로 대거 등용해 줍니다. 이때 등용된 사람들이 정몽주, 김구영 쭉 나오죠. 정도전, 공군.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사람들이야. 이렇게 신진사대부들이 대거 등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색을 임명했다. 그러면 공민왕 때 업적, 신돈 때 있었던 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돈 때 있었던 거 내재 추제 실시했다. 순자격제를 실시했다. 내재 추제 보자. 그래서 재신과 추밀 있죠. 재신과 추밀 보자. 재신과 추밀을 국내에 불러가지고 중대한 일을 처리하도록 했다. 변칙 운용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도평의사사 있죠. 도평의사사가 실질적으로 권력장악기구였고요. 이 도평의사사를 고문세족들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은 국내에서 처리하자 해서 내재 추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순자격제에 나오죠. 자, 순번타기라는 겁니다. 순번타기. 순번타기에서, 자, 순번타는 건 군무일수가 많은 사람 순번으로 해서 승진하자, 진급하자 이겁니다. 당시에 군공 중심의 무장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실시했다고 합니다. 순자격제. 요동 경략 나오죠. 요동 공략 나오죠. 신돈이 집권 했던 시절에도 요동 공략은 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이때 공민왕 때 명나라가 건국하게 되는 거죠. 왕 17년에 명나라가 건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인임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명나라 합동을 해서 요동을 공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인임을 보내서 명나라와 합동으로 요동을 공략했다. 그런 거는 자, 공민왕 후반기 때, 왕 17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명나라 합동이었고요. 공민왕 전반기 때, 초창기 때는 자, 이성계 등을 쭉 보내서 나왔죠. 여기 앞에 다시 봅시다. 인당과 채영들로 하여금 자, 공민왕 초창기 때는 요동을 공략했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자. 자, 요동의 동령부를 공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동의 공략. 그 다음에죠. 요동의 동령부를 공략한 거는 그 다음에죠. 왕 18년이죠. 이성계 지영수로 하여금 자, 요동으로 옮겨간 동령부를 공략했다. 자, 동령부가 원래는 어디 설치되어 있었나요? 서경에 설치되었다가 충렬왕 때 돌려줬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동령부는 어디로 옮겨가느냐? 요동지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동령부가 요동에 있었는데 이러한 요동에 있는 동령부를 이때 공략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민왕 때는 요동에 있는 동령부를 공략했다. 동령부를 돌려받은 건 언제? 충렬왕 때. 요동에 있는 동령부를 공략했을 때는 언제? 공민왕 때. 나눠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기타 업적.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면화를 가져왔던 시기가 공민왕 때입니다. 자제위를 설치했다. 자제위. 자제위 뭐냐? 고위 관직자 자제들을 선발했다 해서 자제위. 근데 이 사람은 미소년들을 선발해 온 겁니다. 그래서 개혁과 무관한 기구예요. 그 다음에 천산대립도 공민왕이 그린 그림이죠. 공민왕 이렇게 개혁 정치를 추구하다가 개혁이 좌절되죠. 그래서 신진사대부 세력들이 있죠. 개혁을 추진했던 신진사대부들이 좀 세력들이 미약했었고요. 신돈이 몰락하게 됩니다. 신돈이 계속해서 신임을 얻었으면 괜찮은데 개인적 사역이 드러나죠. 그래서 왕에게 내침을 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왕 피살. 자제위, 자, 왕 왜 피살됐을까요? 공민왕이 피살돼 버립니다. 자제위 간원 중에서 왕비. 공민왕이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왕비를 자제위 간원하고 같이 자게 해서 임신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홍윤이나 채만생을 죽이게 하는, 홍윤이나 채만생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홍윤이나 채만생이 반기를 들고 먼저 공민왕을 피살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공민왕이 이렇게 해서 피살당해서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좌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같이 외워봐야지. 자, 외워보자. 고민, 자, 공민왕은 고민이라 그랬죠. 고민, 몽정기 쌍문동이면 흥건에서 여기는 신돈, 자, 신돈 등용전입니다. 고민, 몽정기 쌍문동이면 흥건에서 여기까지는 신돈이 등용되기 전. 같이 해볼까요? 몽정기에서 몽고풍 일수했다 그랬죠. 몽고풍 호복과 변발을 폐지했다 그랬습니다. 정방 폐지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기철 등 친원 세력들 다 제거했다 그랬습니다. 쌍문동이면 쌍성총관부 공격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문종 때 복귀로 자, 기철 등은 다 제거하고 문종 때 관저로 복귀했다. 요동지방도 한번 이때 공략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문소, 정동행성 이문소를 협파했었고요. 면화씨, 자, 문익점이 면화씨를 가지고 왔다. 흥건에서 흥왕사의 난 있었다 그랬죠. 흥왕사의 변이 있었고요. 홍건적 침입돼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전미신 이성 동네 자자 요동. 젖을 내밀었는데 이성이 동네에서 자자가 요동쳤다 이거고요. 몽정기 쌍문동이면 자, 몽정기 때니까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쌍문동이면 흥건이 젖는다 이거고요. 젖을 내밀었다. 자, 이성이 그래서 동네에서 자자고 요동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전미신에서 신돈을 등용했었고요. 전민변정도감 이렇게 같이 가시는 겁니다. 자, 이성, 자, 이색을 대사성으로, 성균관 대사성으로 임명했다. 이때 성균관 부흥운동이 있었다. 부흥했다. 자, 동네 자자 요동이죠. 동네 자자 요동에서 동령부, 요동에 동령부를 쳤다 그랬죠. 동네에서 요동 동령부를 한번 다시 쳤다 그랬습니다. 내재 추제 있었고요. 자자에서 순자격제, 자제위 같이 봅니다. 그다음에 요동 정력,
요동정벌 한 번 더 있죠. 요동정벌에서 명나라와 함께 요동을 공략했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고민 몽종기 쌍문동이면 흥건히 젖는다. 속으로 암산하시고요. 전미신 이성 동네 자자 요동에서 속으로 다시 한번 암기 한번 해보십니다. 왕이 명하여 성균관을 다시 짓고 이색을 판계성 부사 겸 성균관 대사성으로 임명하였다. 이때가 언제다? 공민왕 때다. 같이 잘 보시란 말이야. 변벌과 호복. 자, 즉시 변벌을 풀어버리고 이렇게 나왔죠. 변벌과 호복을 폐지했다. 언제? 공민왕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신돈, 전민, 변정도감 나왔다. 언제? 공민왕 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가서 왕 쭉 순서대로 가볼까요? 충렬왕 봅시다. 충렬왕. 충렬왕. 온간석기에 접어들면서 첫 번째 왕이죠. 충렬왕. 그 전에 무신직공기 때는 원종이 마지막이었죠. 명신이 강고 원하고 열선숙회 목정까지. 어느로부터 탐나총관부 동령부를 돌려받았다. 자, 충자 쓰고 있잖아. 왕 앞에 충자 쓰고 있잖아. 우리 충성한다고 충자 쓰는 거야. 니네 충성해라고 충자를 쓰는 거지. 근데 어느로부터 야 니네한테 충성하고 있잖아. 그래서 탐나총관부하고 동령부 좀 돌려줘. 해서 그러니까 언에서 돌려줍니다. 좀 늦게 돌려줬지. 탐나총관부는 언제 설치됐냐면 삼별초 항쟁 있죠. 삼별초 항쟁. 삼별초 항쟁을 진압하고 나서 그때 탐나총관부를 설치합니다. 동령부는 온침략기, 몽고 침략기에 설치된 거거든요. 그래서 서경에 설치된 거야. 동령부가. 이때에서 충렬왕이 돌려줘 해서 돌려봤습니다. 충렬왕이 업적이죠. 안양이 성리학을 도입합니다. 충렬왕 때 안양에 의해서 성리학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국자감을 성균감으로 성자 돌림 성균감으로 개칭하게 되는 거고요. 국학에 문묘를 설치하게 됩니다. 성리학에서는 문묘를 굉장히 중시해요. 문묘를 설치하게 되고요. 서막전은 장학기금이에요. 돈이잖아 장학기금이고요.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했다. 경사교수도감. 당시 고문세족들은 글짓기만 좋아해. 재수론만 좋아해. 그래서 충렬왕이 경전을 읽고 역사공부도 좀 해라 해서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해 줍니다. 정동행성을 설치했다. 원나라는 고려를 점령하고 나서 일본도 다시 점령을 해야 될까? 일본도 갖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 원종에 고려를 동원시킵니다. 이때 동원시켰던 게 1차 원종 때는 둔전 경략사를 중심으로 갔었고요. 2차 원종 때는 정동행성을 중심으로 해서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2차 끝나고 나면 정동행성이 폐지됐어야 되는데 이게 폐지가 되지 않고 고려와 원의 연락기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동행성에서 부속기관으로 이문소라는 게 있어요. 정동행성의 부속기관으로 이문소라는 게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고려의 내정 간섭기구가 되는 거야. 고려 내정 간섭을 하는 기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공민왕 때 이 이문소를 혁파했다 그랬죠. 방금 전에 봤었죠. 홍자본의 편민 18사 건의가 있었다. 홍자본 말 그대로 홍자본이 편민 18사를 건의했다. 개혁안을 건의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도평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편했었고 이 전까지는 임시였지만 지금부터 상설기관화가 됩니다. 충렬왕 때부터. 왕 앞에 충자를 붙었다 그랬잖아. 충렬왕 때부터. 이성육부를 일부 사사로 관제를 축소시키는 거죠. 니네 점령지니까 니네 점령당했으니까 관제도 축소시켜 온나라에서 강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사사로 개편했다. 온나라 간섭기잖아. 온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잖아. 그래서 이련의 삼국유사 역사의식을 고취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련은 삼국유사를 지어서 이승유는 제왕운기를 지어서 역사의식을 고취했다. 언제? 충렬왕 때. 전민변정도감 또 한 번 나왔죠. 아까 전에 공민왕 때 봤었잖아. 곤문세적은 농장 혁파를 목적으로 세워졌다. 일부 궁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도병마사 같이 봤었고요. 전민변정도감은 공민왕 때도 설치됐었고 우왕 때도 설치됐었고 원종 때도 설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왕들 때 전민변정도감이 나오면 맞는 표현 이렇게 보시라 그랬습니다. 두음절 한번 암기해 보셔야지. 연라동안 썽썽 홍삼정 전도사 경사가 났네. 제왕학 일부를 사사했다. 왕이 되는 학문을 일부를 전수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라에서 충렬왕이죠. 충렬왕 탐나 동령부 다음에 안양이 성리학을 도입했다. 다음에 성균감으로 명칭을 개성했다. 성균감. 홍삼정에서 홍자본의 편민 18사 3. 삼국유사 정동행성을 설치했다 그랬죠. 전도사에서 전민변정도감이고요. 도자하고 사자 같이 잡아야 돼서 도평의사사야.
도병마사 아니야? 도평의사사야? 경사에서 경사 교수도감, 제왕운기, 서막전, 그 다음에 일부 사사 나왔었죠? 간접격화됐던 거 같이 이렇게 해서 밤에 죄송합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같이 외워두시면 될 것입니다. 충선왕 보겠습니다. 충선왕. 충선왕의 아버지는 충렬왕이지 해서 부왕과 갈등으로 해서 두 번 즉위하게 됩니다. 1차 즉위가 있고요. 2차 즉위에서 두 번 즉위하게 됩니다. 1차 즉위 때는 약 7개월 정도밖에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볼까요? 정방 폐지. 자, 처음에 충선왕 들어와서 여기도 충선왕도 개혁군주예요. 들어와서 정방을 폐지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이에요. 7개월 만에 돌아가면서 정방이 다시 부활되게 됩니다. 사리문을 설치했다. 이 사리문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 정치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조비무고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조비무고 사건. 충선왕의 첫 번째 비는 조비예요. 충선왕은 또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이 원나라 공주가 조비를 굉장히 시기 질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비가 자기를 저주하고 있다 하면서 원나라 황제한테 이르는 거지. 그래서 조비는 감옥 가고 충선왕은 폐위돼서 원나라로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원으로 소환당했다 그랬죠. 이 말 그대로 개혁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혁에 대한 반동 세력들이 말 그대로 음모를 꾸몄다는 설도 있어요. 그렇게 가서 원으로 끌려갔는데, 자, 2차 즉위가 있죠. 2차, 두 번째 즉위가 있습니다. 1차 물려나고 나서 충렬왕이 계속 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시 1308년도 2차 즉위입니다. 원나라 무종 옹립에 충선왕이 기여하게 됩니다. 무종, 원나라 황제, 무종이 황제가 되는데 충선왕이 기여하게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신임을 얻게 되는 거죠. 원나라 무종 굉장히 충선왕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양왕과 고려왕을 겸직하도록 심양왕에 봉하고 고려왕에 봉하게 됩니다. 심양왕. 심양은 원나라 땅이잖아. 원나라 땅. 원나라 땅에 있는데 여기가 선양 심양 그렇습니다. 고려 포로들이 많고요. 전쟁 때 포로들이 많고 고려에 유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양 지방을 네가 가서 왕 좀 해라 해서 충선왕이 왕을 시켜줍니다. 이게 심양왕이야. 그리고 고려에 가서 니네 나라에 가서 왕도 해라. 고려왕. 그래서 충선왕 두 번째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복위교서, 다시 복자해서 복위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복위교서에 독특한 내용들이 있죠. 왕실내 동성혼을 금지한다. 재상지종을 소개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왕실내, 당시에 근친혼이 좀 많았었잖아. 그래서 왕실내에서 동성혼 하지 마라. 대신에 재상지종, 왕실과 결혼할 수 있는 가문을 내가 지정해 주겠다 해서 15개 가문을 지정해 주는 거지. 재상지종 지정 나오면 충선왕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방금 전에 심양왕 보셨고요. 전농사도 설치했다. 의염청도 설치했다. 전농사, 전적으로 농산품인데 국가의 제사, 국가 제사에 쓸 농산품이야. 이걸 관리했다. 그러죠. 국가 제사에 쓸 농산품을 전적으로 관리했다. 전농사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의염청, 소금염이잖아. 소금을 국가에서 관리했다. 소금 전매제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당시에 소금이 귀했어요. 귀했는데 고문 세력들이 이걸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의염청을 설치해서 국가가 관리하게 됩니다. 수시력을 도입했다. 원수하죠. 원날에서 도입했다 해서 원수에서 수시력, 원의 역법이죠. 망권 땅을 설치했다. 충선왕 딱 즉위하고 난 다음에 5년 있다가 다시 원나라로 가버립니다. 스스로 사임해요. 스스로 사임. 그리고 학문적이죠. 해서 스스로 가서 학문을 하겠다 그래서 망권당이라는 데를 설치하고요. 당시에 원나라 대학자 조맹부가 있죠. 조맹부가 있는데 고려의 학자들을 원나라로 불려드려요. 고려 학자들을 원나라로 오라고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고려 학자들과 교류의 기회를 마련해줬다. 어디에 설치했다? 북경에 설치했다. 북경의 망권당 같이 보시고요. 입성 책동 나오죠. 입성 책동. 부원 세력들이 고려를 어느 한 성으로 만들려는 책동이 있었다. 부원 세력들, 원나라에 빌붙어 있는 놈들 말이야. 이 사람들이 우리 말 그대로 고려라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고려란 나라 만들지 말고 그냥 원나라의 성으로 하자. 원나라의 한 성으로 하자. 이지랄하고 있었던 놈들이 있었다. 이게 입성 책동입니다. 그래서 충수광, 충혜왕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 같이 나오는 거에서 입성 책동은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나오면 충선왕 때 입성 책동이 있었다. 같이 짐작하시면 됩니다. 두 음자 선수만 재심사. 처음 선수만 재심사에 전념했다. 그래서 입성했다. 선수만 재심사에 전념했다. 그래서 입성했다. 충선왕이죠. 수시력 썼다 그랬죠. 망권당 보셨죠. 재상지종을 지정해줬다 그랬어요. 심양왕이 됐었고요.
사리몬을 설치해서 계획 정치를 주도하려고 그랬었죠. 전념에서 전농사, 그 다음에 염자에서 제염창, 의염창 이렇게 설치했었고요. 의염창, 그 다음에 입성 책동에 있었다. 이렇게 같이 가십니다. 자, 재상지종이니 가히 대대로 혼일하여 아들은 종실의 여자에게 장가들고 딸은 왕비로 삼을 만하다 해서 재상지종을 지정해줬다. 이게 충선왕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충수강 볼까요? 충수강. 자, 쑥이죠. 쑥은 찰지잖아. 쑥동보가 굉장히 찰지지 해서 찰리 변이도감 이렇게 옵니다. 충수광 때 개혁도구는 찰리 변이도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충목광, 목이 나왔죠. 정치할 때 목으로 하잖아. 막 연설 목으로 하잖아. 해서 목으로 정치한다 해서 정치도감, 충목광 때는 정치도감이 개혁도구였다. 잘 보세요. 따끔 잘 나와. 왕만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공민왕은 아까 전에 봤었고요. 자, 우왕도 중요시해야 됩니다. 자, 우왕이, 자, 여러분, 자, 여기는 나오면 대박이야. 잘 보세요. 우왕, 공민왕이 돌아가셨잖아. 공민왕이 돌아가시면서, 자, 이때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민왕이 돌아가시면서 피살당했지. 이인임이 이걸 다 딱 해서 정비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왕을 등극시킵니다. 이걸 다 진압하고 나서 우왕을 등극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왕을 등극시킨 공이 있잖아. 그래서 이인임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인임은 누구야? 아까 전에 봤지? 공민왕 때. 여기 있죠? 명나라가 건국하자 이인임을 보내서 명나라와 합동으로 요동 공략했을 때가 있었죠. 명나라와 합동으로 공략했을 때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인임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인임을 채영이 제거하게 됩니다. 채영은 우왕의 장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영이 이인임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인임이 제거됐다. 일단 이렇게 나오고요. 일대 우왕이잖아. 우우 하면서 말 그대로 왜구들이 몰려들어와요. 우우 하면서 우르르 왜구들이 막 몰려들어와서 진짜 말 그대로 나라가 지금 피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군들이 활약을 하게 되겠죠. 무인들이 활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홍산전투. 그래서 활약 순서를 쭉 외우셔야 돼. 우인, 친한 사람 말하죠. 우인, 친한 사람. 우인, 홍진이 우인아, 자, 홍진이 황가는 철렁하니까 위에다 머리에다 쓰지 마라. 우인아, 홍진이 황가는 철렁하니까 위에다 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 황가 누렁관이잖아. 누렁관은 자 철렁하니까 머리 위에다 쓰지 마라. 이렇게 해서 순서 쭉 잡아놓은 겁니다. 홍산전투 뭐죠? 홍산전투. 채영이고, 자, 채영 장군의 홍산전투고, 부여란 것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부여란 것까지. 어떻게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채영 장군 노래 있어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던 이르신 어버이 뜻을 받들어. 노래도 잘하네, 그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렇게 했잖아. 채영은 말 그대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서 굉장히 청빈하게 사십니다. 청빈하게 사시니까 재산이 많이 없겠지. 우리 흥부 있지, 흥부. 자, 흥부, 홍부. 그래서 흥부는 가난하게 살아서 흥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채영 장군은 청빈하게 살아서 홍부입니다. 홍부. 흥부와 비슷하게 살았다. 홍부에서 채영 장군 홍부에서 홍산전투 부여에서, 자, 부여에서 일어난 전투다. 화통도감 설치했다. 화통도감. 자, 화통도감은 채무선이 설치했다는 건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역사 공부 조금만 하시면 금방 아시게 되죠. 채무전에 화통도감. 화포를 제작했다 그랬죠. 자, 이렇게 화포 화약을 제작된 걸로 해서 진포대첩, 진포에 가서, 자, 진포, 금강억이에요. 충남 서천 금강억인데 외구들이 배를 세워놓고 약탈하러 갔어. 포로 멀리서 이 애구들이 세워놓은 배를 다 작살을 내버립니다. 어머나, 애구들 돌아왔는데 돌아갈 배가 없네. 그래서 배가 없어서 얘네들이 다시 남원 지방으로 그냥 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약탈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이성계가 내려가서 다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황산전투 이렇게 나오는 거죠. 화통도감이 먼저 나오는 거고, 화통도감 때 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화통도감에서 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진포대첩은 나중에 나온다. 진포, 자, 금강억이다. 황산전투도 위치하고 장군 다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성계 나중에 황제가 됐지. 왕이나 황제나, 그지? 황제가 됐다 그래서 황산전투야. 아니면 이황 그러던가. 남원 왕이 됐어. 그지? 왕이 된 남자야. 왕이 된 남자의 봉은 고추잖아. 고추가 자꾸 울겠지. 여자들이 많아. 그지? 왕이 된 남자, 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황산전투, 황제가 됐구나.
황제가 됐으니까 여자가 많은 남자가 됐겠지. 그래서 봉이 우는구나. 운봉. 남은 운봉. 오케이. 좋습니다. 관음포해전. 관음포해전은 자, 정지, 남해. 자, 정지. 관음증 있지. 관음증은 정지해야 되겠지. 남자들 관음증 있잖아. 그래서 관음증은 정지해야 되면서 관음포해전은 정지고 남자들한테 있죠. 그래서 남해 이렇게 가십니다. 명의 천령이 설치에 따른 채영의 요동 정벌 시도가 있죠. 명의 천령이를 설치에 따른 통보를 해오는 거죠. 천령이 아까 다시 볼까? 자, 쌍성천관보가 있던 지역에 천령이를 설치하겠다는 거야. 자, 여기죠. 최영 장군 열받지. 해서 요동을 정벌하자. 해서 이 명나라를 정벌해버리자. 요동에 있는 명나라를 정벌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천령을 따라 북동선은 쭉 해서 이곳 고려인을 포함해서 요동에 소속시켜야 된다. 그래서 명나라 진해라는 거지. 진해 거라는 거잖아. 열받잖아. 해서 최영이 요동 정벌하자 그렇습니다. 이성계하고 정몽주는 반대합니다. 해서 최영이 이성계를 체면을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우왕, 찌질이 우리 우왕, 그래서 장인어른 가시면 안 돼요. 저는 어떡하라고 해서 최영을 잡습니다. 그래서 최영이 이성계를 보내게 돼요. 근데 이성계가 가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위화도 해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도 제거하게 됩니다. 창왕을 옹립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 시대 순서대로 쭉 다 아시라 그랬어요. 이거 순서 바꾸기 나오면 어렵습니다.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창왕, 창 쓰지 마, 박 쓰지 마, 박이거든, 박 쓰지 마. 그 다음에 스시마 정벌이라고 그러죠. 창왕 때 스시마 정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세종 때, 조선 세종 때도 스시마 정벌이 한 번 있죠. 세동무 쓰지 마, 세종 때 이종무 있죠. 세종무 쓰지 마, 세동무 쓰지 마 해서 이렇게 같이 외우셨고요. 공양왕, 공양은 뭔가 주는 거잖아. 공양 뭔가 주는 거잖아. 해서 공양 가져라 그런 겁니다. 공양 가져라 해서 과전법하고 저화가 발행됩니다. 공양 때 과전법 저화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왕을 모두 보았습니다.